안녕하십니까, 이상원입니다. 예, 지난주까지 이제 포토샵을 설치하는 것까지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포토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이제 그 포토샵 CC 2017을 설치를 하였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메뉴바, 도구 옵션 바, 그리고 작업 영역, 툴박스, 패널 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일단 부분 명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 상단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메뉴바입니다. 메뉴바. 막대같이 생겼다고 해서 메뉴바죠. 파일, 편집, 이미지, 레이어, 문자, 선택, 필터, 3D 보기 창, 도움말 순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만 메뉴바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은 포토샵의 90%는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영어로는 툴박스라 그러기도 하고요. 한글로는 이제 도구 상자죠. 도구. 그리고 각 도구마다 옵션이 이렇게 지정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항목별로 다 요 모양이 바뀌어요. 이걸 클릭하는 거하고 선택 도구 툴을 선택하는 거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요 모양은 수시로 도구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수시로 변합니다. 요거를 도구 옵션 바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패널이라 그럽니다. 패널. 옛날에는 이 부분을 팔레트라고 그랬는데, 요즘 영어로 그거는 일본식 발음이고요. 요즘은 그냥 패널이라고 정확하게 하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메뉴바에서도 파일 메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하부에 하부 메뉴가 이렇게 뜹니다. 뜨는데 이 부분이 검은색이 있고 이렇게 희미한 색깔이 있죠. 희미한 색깔은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활성화가 안 된단 말은 명령을 내려도 실행을 못 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준비가 조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을 불러와서 한 번도 만지지 않고 다른 수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저장할 게 없다는 거죠. 변경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저장 명령이 메뉴가 활성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제 좀 만지다 보면은 저장할 게 변경할 게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다른 보정을 했다든가 만졌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정이 된 상태가 되면은 저장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죠. 메뉴가. 자, 다른 거는 지금도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편집 메뉴도 그렇고 이미지 메뉴도 그렇고 레이어 메뉴도 그렇고 다 모든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삼각형이 있는 거는 그 하부에 세부 메뉴가 또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마우스를 올려 놓으시면은 메뉴 밑에 또 세부 메뉴가 또 있는 거예요. 요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메뉴에 요렇게 항목에 보면은 옆에 영어로 컨트롤
플러스 N, 컨트롤 O, 컨트롤 Alt, 컨트롤 O, Alt, Shift, 컨트롤 O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거는 단축키예요. 이 명령을 마우스로 눌러가 들어오지도 않아도 키보드에서 단축키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터치를 해주시면은 누르면은 그 항목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새로 불러올 때는 이걸 눌러줘도 되지만은 일일이 마우스 누르려 그러면은 힘드니까 단축키로 컨트롤하고 O를 많이 씁니다. 이제 능숙하게 되면은 이 단축키들을 많이 외우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억지로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주 쓰는 거 뭐 이런 거는 외워도 되지만은 자동적으로 거의 외워집니다. 외우려고 안 해도. 그러니까 크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하시다 보면은 외우게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N은 뭔가 새로 만들기거든요. 뭐 눌러주시도 되고 컨트롤 N을 눌러주시도 되고 여기서 마우스에서 마우스로 항목을 눌러주시도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게 옛날하고 그 포토샵 CC 2015.5 하고는 조금 틀린데 옛날에는 그냥 바로 문서가 이렇게 떴는데 요즘은 그 문서를 크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떴는데 이게 포토샵 CC 2017부터는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어요. 좀 이게 이제 그 윈도우 10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렇게 지금 뭐 바로 온라인 서비스가 이제 활성화가 되었다 보니까 어도비 스토어에서도 가져올 수도 있고 템플릿을 찾아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고 내가 지정한 걸로 이제 크기를 만들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이제 뭐 기존에 기본 여기 안에 템플릿이 있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지정한 사이즈가 있고 예를 들어서 A4용지 크기의 문서를 하나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고 제작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A4 사이즈의 그 빈 문서가 뜨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문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능들이에요. 자, 이름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는 보시면은 이제 A4라 그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목을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뭐 그러니까 그 파일 이름을 적어 주시는 거죠. 만들고자 하는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폭넓이가 얼마인지 밀리미터로 나올 수도 있고 그 픽셀 단위로, 인치 단위로, 센티미터 단위로, 포인트 단위로, 파이카 단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가 그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F 용지니까 밀리미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폭은 210mm, 그 다음에 높이는 그 297mm. 이렇게 옆에는 눕혀도 되고 세워도 되고 뭐 그건 자기 새로 하시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해상도 우리는 이걸 주로 인쇄 목적으로 많이 쓰니까 그냥 그 3픽셀 인치당 픽셀 300픽셀로 해서 해상도를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색상 모드는 RGB 색상으로 해서 8비트로 해주시면 가장 무난하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정도. 배경 내용은 흰색으로 배경색을 하였습니다. 고급 옵션으로 들어가면은 뭐 RGB 작업을 하는데 sRGB로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뭐 어도비 RGB도 가능하고 애플 RGB도 가능하고 자기가 색 공간을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sRGB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픽셀 종횡비는 정사각형 픽셀 그대로 사용했고요. 다른 거는 뭐 그냥 일반적이죠. 가장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작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죠. 아까 만든 것도 있고 요번에 만든 것도 있고. 이렇게 하나는 지우겠습니다. 요게 새로 만들기예요. 그 새로 만들기고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문서를 만든다든가 새로운 문서를 만든다든가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사진 보정할 때는 많이 사용은 하진 않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 열기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열기를 이렇게 열어 보면은 이제 그 사진이 있는 폴더가 이렇게 뜨죠. 그러면은 사진을 한번 볼게요. 사진 폴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포스팅한 사진 뭐 이런 거 그냥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진들이 뜹니다. 이제 불러오는 거 내가 보정하고자 하는 사진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불러온 사진은 요거고요. 요번에 불러온 사진은 요런 거고, 위에 불러올수록 탭에서 이렇게 사진이 열리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죠. 불러오는 거는. 그리고 뭐 브루치에서 열로 찾아보기 이러면은 누르면은 이제 그 브루치 CC가 이렇게 떠가지고 브루치 CC에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또 그리고 다른 건 한번 그 브루치에서도 찾아서 올 수 있고, 지정 형식 뭐 특별한 지정 형식으로 불러올 수도 있는데 많이 쓰는 그건 아니고요. 조금 나중에 가면은 이런 거는 패스하고 중급 과정이나 이런 데 가서 필요한 거니까 지금 기본적인 것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급 개체로 열기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뭐 이제 레이어나 안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 스마트 오브젝트라든가 뭐 안 그러면은 마스크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고급 개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배우고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파일 열기, 최근 파일을 열 때는 이렇게 최근에 사용한 그 파일들이 이렇게 목록이 쭉 보이죠. 내가 어디 언제 어떻게 했는지 무슨 사진을 만졌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환경 설정에서 50개를 최근 파일기 목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50개가 보이고요. 그래서 그 설정을 보통 10개나 20개 정도 기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10개든지 아니면 20개 정도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건 나중에 환경 설정에서 그 파일 보이는 수를 지정해서 그 환경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숫자만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닫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닫기는 이어서 닫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현재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사진이 작업 영역에 보이는 사진이 닫히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닫기. 모두 닫기는 한꺼번에 여러 장의 사진이 있으면은 그 한꺼번에 모든 걸 닫는 거예요. 여러 개를 펼쳐놓고 작업했을 때 그 닫는 거죠. 예. 이건 뭐 닫은 후 브릿지로 이동. 이거는 사진을 다 닫고 브릿지로 이동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저장.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저장이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왜 안 돼 있는가 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정한 게 없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 한번 만져볼까요? 살짝 예를 들어서 요걸 한번 없애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를
이제 없앴죠. 이렇게 없애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자, 수정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저장이란 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저장은 이제 원본을 불러와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장을 누르면은 기존에 있었던 원본 파일은 없어지고 새롭게 수정한 사진이 원본 사진이 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덮어 씌우기가 되는 거죠. 파일에 원본 파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이제 수정된 파일이 원본 파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원본을 살려놓고 작업을 해야 되죠. 만약에 이 작업하기 전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든지 폴더를 옮기든지 해가지고 옮겨서 저장을 하고 이제 뭐 복잡하고 여러 단계의 작업을 했을 때 수시로 저장을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사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름을 바꿔준다든가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름을 바꿔준다든가 안 그러면은 폴더가 이 사진 똑같은 사진이 있는 폴더 위에 다른 폴더에 가서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이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고 해서 꼭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 것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폴더 안에 같은 이름은 있으면 안 되지만 다른 폴더에는 같은 이름이라도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그 점만 이해하시고요. 일단은 뭐 여서 해주든가 만약에 같은 폴더에 한다 그러면은 뭐 여기 옆에서 다시 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눌러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는 거죠. 예, 저장을 예,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 옵션이 이렇게 뜨죠. 이미지 옵션은 사진의 품질을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를 말해주는 건데 최고 품질로 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이면은 뭐 용량은 줄어드는데 사진의 질은 엄청 나빠지는 거죠. 우리는 사진의 질이 화질이나 개조나 이런 것들을 줄이면 안 되니까 거기 나빠지면 안 되니까 그냥 최고 품질로 저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2죠. 12등급 있는데 최고예요. 저거 3 이하가 저고 중 5 이하가 중이고요. 고가 있고요. 최고가 있습니다. 최고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다른 작업을 또 하다가 이제 잠깐 어디 간다 그러면은 잠깐 자리를 컴퓨터 앞을 비워야 되는 것 같으면은 이제 아까 했던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저장이 안 돼 있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번만 해볼까요? 이렇게 요게 좀 이런 부분을 없애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저장이 이제 수정을 한번 했기 때문에 또 수정할 게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저장할 게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파일 이름인데 파일 이름 갈로 열고 보면은 여기 별표가 보입니다. 별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 별표가 보이는데 별표가 보이는 거는 여기에 이제 저장할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정이 한번 됐다는 거죠. 저장할 게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수시로 이제 저걸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리를 잠깐 비우고 만약에 갑자기 컴퓨터가 꺼지더라도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거 그 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뭐 체크인이란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상 디자이너들이 안 그러면은 이제
그래픽 작업, 여러 명이 아주 대단히 뭐 그래픽 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한 사람이 이제 하는 게 아니고 한 장면이라든가 한 여러 개의 동영상 작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픽 작업할 때 그 각자가 이제 같은 맡은 바에 따라서 이제 그 파트별로 나눠가 작업을 할 때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서로 작업 분야를 침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메뉴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사진에서는 사진 보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보내기 그 밑에 보면은 되돌리기인데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되돌리기는 우리가 여기 옆에서 작업 내역, 히스토리 이걸 보고 뒤로 돌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돌리기는 뭐 많이 사용하지 않는 메뉴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내보내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내보내기 형식을 어떻게 지정을 해가지고 내보낼 것이냐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파일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JPG로 내보내겠다. 안 그러면 나는 PNG로 내보내겠다. 미리 설정을 하는 거죠. 뭐 GIF, SVG든지 이렇게 크기도 미리 설정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캔버스 크기도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알아서 그 내보내 줍니다. 그 내보내기 설정이 형식이에요. 예. 그냥 이렇게 취소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 설정은 밑에 설정하는 게 있고 형식이 있는데 요런 거 형식 설정에서는 어떻게 품질을 어떻게 내보내고 뭐 이런 것들 그 내보내기에서 요것도 환경 설정에서 설정해 주면 되고요. 예, 이렇게 하면 확인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잠깐만 생성 이미지 정보 생성 이미지 정보를 생성시킨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뭐 나중에 또 조금 파일 정보에서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한스에서 공유 요런 게 뜹니다. 비한스의 공유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그 어떤 화면이 뜨는가 하면은 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 비한스라는 사이트가 뜨는데요. 그 이제 비한스라는 데가 뭔가 하면은 그 사진가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자기 작품을 올려놓고 자랑하는 거죠. 이거는 사진가뿐만 아니라 웹 디자이너들 뭐 이렇게 그 웹툰 작가들 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렇게 인터랙션 뭐 포토그래퍼도 있고요. 뭐 광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술 작품도 찍어서 올리시는 분이 있고 공예라든가 게임 디자인이라든가 또 사운드를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패션 분야에서 패션 디자이너들 그래픽 디자이너들 안 그러면 일러스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션 디자이너 건축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뭐 이런 각 분야에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 작품들을 올려놓고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다른 분들께 그 자랑하고 그 하나의 그 작가들의 디자이너나 작가 사진 작가들의 페이스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면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가서 작품 보고 좋아요 누르고 뭐 이러는 거 기능이거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끄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한스는 그 정도고요. 스톡 사진 이제 그 어도비 스톡이라는 게 있어요. 어도비 스톡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뭐지, 사진을 주고 파는 거예요.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자기 사진을 올려가지고, 이제, 사진을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으러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산다든가, 안 그러면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해놓은 거를 일반 사람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 가면 금액이 있어요. 금액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달러다. 그 사진이나 이미지가 100달러다 이러면은 어도비에서 수수료로 33%를 떼고 중개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그 작가나 디자이너에게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 하나의 장터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이미지 장터. 한국말로 그 정도 되겠네요. 요즘 젊은 애들은 스톡 사진을 해가지고 취미생활도 하고 디자이너들은 창작도 하면서 그쪽으로 많이들 사용합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스톡 사진은 사진을 소유권을 사는 건 아니고요. 사용권을 사는 거예요. 라이선스를 사용권은 아닙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톡 사진, 어도비 스톡 검색해서 올 수 있다는 거. 포함 가져오기, 연결 가져오기. 조금 뭐 어려운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사진 보정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는 거니까 나중에 중급 과정 정도 갔을 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도 패스하겠습니다. 자동화는 이제 여기는 일괄 처리해가 액션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일괄 처리 액션을 만들어져 있으면은 여러 가지 사진에 똑같은 방법을 일괄로 처리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뭐 PDP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 뭐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어서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 아시겠지만 HDR 프로로 병합하는 거, HDR 사진 만드는 거를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노라마 사진 이런 것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렌즈 교정도 여기서 할 수 있고. 뭐 그런데 필터에서 또 배우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런 거는 요 메뉴에서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급 과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자주 사용하는 거 요런 항목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도 사실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뭐 포토샵에서 사진가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아주 가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천천히 배워봐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레이어 개념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하고 마스크 개념 알고 난 다음에 상세히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기 뭐 요것도 패스할게요. 파일 정보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데 요걸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이 사진에 대한 뭐 제목이라든가 제작자라든가 이런 걸 사진의 정보를 내가 입력을 시켜 놓는 거예요. 이제 뭐 사진에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진의 저작권이 있으니까 메일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같은 거를 적어 가지고 안 그러면 페이스북 뭐 이런 거 계정을 적어 가지고 그 사람이 연락해서 살 수 있도록 하게 그리고 저작권을 이제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네, 그런 겁니다. 요거 이제 카메라 데이터예요. 메타데이터인데 카메라 정보가 이제 카메라를 뭘로 찍었는지 카메라의 모델과 시리얼 넘버까지 나옵니다. 뭐 소유자 누구 나오고 예를 들어서 렌즈는 어떤 걸 사용하였다. 105mm 칼자이저 105mm 했는데 칼자이저는 안 나오네요. 만약에 니콘 같으면 니코로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칼자이저 렌즈라서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타 회사 제품은 수동 렌즈라서 안 나오는 수도 있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니콘은 나오더라고요. 같은 회사 제품이라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원본 뭐 이렇게 상세 정보를 어디서 찍었는가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큰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기본 요게 자기의 저작권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GPS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지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굳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오디오, 비디오 이런 거는 사진에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놔두고요. 포토샵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작업을 뭘 했는지 어떻게 하고 작업했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 다 작업했는 내역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이 사진은 어떻게 해서 보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저장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되는 공간입니다. 요거는 뭐 안 적으시도 삭제하셔도 되고, 만약에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쓰는 엑스레이나 안 그러면은 CT 이런 거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데, 우리들은 사진가들한테는 필요 없고요. 이제 이거는 원시 데이터라고 해서 하나의 사진의 데이터를 자바 언어로 표현해 놓은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복잡합니다. 알면은. 그리고 환경 설정에서 오류 로고 표시 이런 거 알고나 계세요.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서 이제 설정하고 가져오기 내보내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요건 확인 누르시면 이제 나중에 이 사진에 이게 설정해 놓은 대로 다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인쇄는 하실 것도 없어요. 지정된 호환되지 않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프린터를 설정을 하라 그러네. 설정 한번 해볼까요? 이제 옵션 하고 이제 제 프린터가 적으니까 옵션 적으니까 이제 저거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옵션 이제 잉크젯 프린터인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죠. 여기서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미디어에 맞춤 이렇게 하면 이만큼 커지겠죠. 이제 안 맞춰도 되고 원본 사이즈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쇄 누르시면 됩니다. 인쇄 누르시면은 이제 프린터가 되는 거죠. 예.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한부 인쇄는 바로 인쇄되는 거를 한부 인쇄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방에 바로 인쇄가 되는 게 한부 인쇄예요. 종료는 아시죠? 포토샵 종료하는 거를 종료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메뉴 중에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